안녕하세요. 2019년 첫 원포인트 레슨 발표하는 33기 이대진입니다. 앞에 나오니까 항상 긴장되네요. 네. 제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전 여러분이 성공한 대표님들로 보입니다. 네. 지난번 저희 신년 저자특강으로 이재덕 팬더 도구 강사께서 강의해 주셨는데 제가 이재덕 강사의 10년 고참입니다. 네, 제가 같은 부대 나왔고 또 저도 이렇게 나비 넥타이 메고 왔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이재덕 강사를 보면 좀 닮은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같은 부대에 나와서 그런 것도 있고 연대까지는 갔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전방 근무를 했고 저는 GP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덕 강사를 보면서 이제 그런 공통점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국방일보에다가 이제 시를 내서 당선됐고 저도 그 당시에 국방일보에 시를 내서 당선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재덕 강사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과연 내 51년 사는 동안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군대에서 30개월 근무하면서 그래도 나를 생각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제가 있을 땐 수양록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양록을 보면서 또 부모님한테 편지도 보내면서 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이제 감옥에 가서 책을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감옥에서 사색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은대 작가처럼 또 자기를 가둬놓은 시간 속에서 또 새로운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원포인트 레슨, 이게 제가 오늘 원포인트 레슨의 저기가 아닌데 저한테 첫 기회를 주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의 또 숙명이다 생각하고 원포인트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인문학 습관, 윤수정 작가는 인큐라고 교육하는 교육 학교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사진이 윤수정 작가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5분의 선생님이 계시고 강아지는 사회이사예요. 그래서 근데 되게 예쁨을 많이 받는 강아지고요. 영어 강사를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조금 어려움이 찾아와서 모방, 그러니까 영어 강사의 스승의 똑같은 걸 배웠는데 새로운 자기만의 교육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래서 인문학에 접목시켜서 지금 이제 8년 넘게 교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은 블로그인데요.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글을 참 잘 쓴다는 생각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진하고 글 같은 거 쓴 거 보시면, 그리고 항상 맨 마지막에는 마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 해서 문구를 꼭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소정 하면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전달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항상 인식시키고 있고요. 그런 이제 교육 과정을 통해서 현재는 한 2만여 명 가까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는 과정을 책으로 낸 거고 그 책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부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문학은 도끼다 해서 인문학은 실천이다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9장으로 이 책의 습관에 대해서, 인문학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장마다 끝부분에는 인문학 트레이닝 방법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사례 같은 것들을 올렸으니까 그런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인문학은 사람을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공부해서 습관을 만들라고 저자는 교육과 책을 냈는데 9가지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바뀌는 인생을 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그림에 이제 인문학이 취업, 이제 기업에서도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인문학을 젊은 친구들도 공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장 깨트리기 습관이고요. 이 책의 맨 처음 부분에 이제 아래에서 깨고, 그러니까 그릇은 깨져야 새 것을 산다, 이런 생각을 어머니한테 지혜로 배웠는데, 남편하고 홍콩 여행 중에 음식점에서 깨진 접시에 음식이 나와서 컴플레인을 걸려고 그랬는데 홍콩은 깨진 그릇이 복입니다 라는 말에 머리를 띵 하고 도끼에 맞은 듯한 그런 생각으로 깨져야 새로운 것이 다가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책이라는 것은 얼어붙은 나의 세상을 깨는 도끼와 같아야 한다. 카프카가 말씀한 거고요. 그래서 깨져야 새로운 세상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리무역 이영현 대표가 우리나라 유광을 캐나다에 수출해서 사탕 담는 박스라고 해서 팔았다고 하는 게 참 많이 와닿았고요. 그 다음에 쐐기벌레에 대해서도 책에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직 쐐기벌레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그렇게 하는 벌레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정철이라고 개그맨인데 꼭 PD가 불러서 방송에 출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새로운 길을 만들었죠. 그래서 기업에서 원하는 그 개그맨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서빙 이호찬이라고 인기우 출신인데 세상을 서빙하다 해서 지금도 각 기업에서 서로 스카우트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다음은 역지사지 습관인데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래서 교육이라는 거는 평생 교육하듯이 우리가 항상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거운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역지사지,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상대방이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나한테 저렇게 얘기했을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고, 이 저자에는 아버지한테 그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이 트레이닝에서 체인지 편지를 통해서 아빠가 왜 본인한테 그렇게 하고 그런 상황이 됐는지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체인지 편지는 상대방 입장에서 나한테 보내는 편지니까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쓸 수 있는 편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학원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김옥란 유학원이 책에 나온 유학원은 아니고 그냥 제가 올린 거고요. 페이지 71페이지 보면 영업 비밀, 유학원의 영업 비밀은 가족 관계를 물어보고 또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물어보고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보다 상대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 이것도 부동산에 접목시키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부동산에 접목시켜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은 질문 습관이고요. 일단은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인문학의 첫 걸음은 자기 자신을 아는 건데,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취직 전선에 뛰어들며 평생 남이 좋아하는 일만 해주다 끝난다. 그래서 여러분의 꿈을 갖고 여러분의 꿈을 꾸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꿈을 쫓아가고는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몰입,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북이와 토끼에 대해서 여기서 책에 나왔는데요.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려면 바다로 가면 되는구나. 뭘 해야 할까가 아닌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래서 산으로 가야 되는지 바다로 가야 되는지 맨 출발은 자기 자신부터 과연 산으로 가는 인생을 살아야 할지 바다로 가는 인생을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는 3장이었습니다. 4장은 선택과 집중 습관이라고 선택 죄송합니다. 선택은 세상 그 어디에도 잘한 선택은 없다. 오직 잘해가는 선택만 있을 뿐 최고의 선택을 하기보다는 그 선택을 최고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2011년도에 직원을 6,000명 뽑는데 5,000명을 인문학자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인문학 문제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창조적인 생각을 많이 해 새로운 물건을 많이 만들 수 있고요. 오래 근무하고 또 한 사람이 사람에 대한 그런 욕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계를 바꾸는 물건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나라는 그 국민은행에서 맨 처음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퀘스천 쇼인데요. 인큐의 교육 중에 한 과정이고 이 9가지 사례도 다 인큐에서 한 10,000여 명한테 교육하는 과정을 설명한 책이고요. 그래서 참여자가 성장해야 하는 쇼에서 섭외에 가장 큰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저자분으로 해서 초대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책을 읽고 저자를 감동시켜서 이런 친구들한테 내가 좋은 얘기를 해줘야겠다 해서 그 모두가 좋은 인연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5장은 임의 부여 습관이고요. 르네 마그리트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날아가는 새를 생각해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일상적인 거를 생각할 때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1월 오봉도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앞에 있으면 그림이 완성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보면서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이런 어처구니에 대한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는 5장이었습니다. 6장은 관찰 습관이고요. 관찰 습관에서는 트렌드를 좀 익혀야 되겠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부터 트렌드를 보고 우리나라에 어떤 트렌드가 올 것이다라는 걸 예측하고 새해가 되면 윤수정 작가도 일본이나 이런 데 많이 방문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 책이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잠시 뒤로 미뤄진 것 같은데 이 트렌드 코리아에 대해서 트렌드를 알아야 이 흐름을 알아야 이제 욕구도 알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꼭 이 책 보시고 이 책 171페이지에 인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큐 교육이 어떤 건지 이 트렌드 코리아에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시고요. 페이지 196페이지는 P&G가 고객들의 불평을 통해 세상을 읽으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직원이 해외에 나가면 꼭 가정에 방문해서 어떤 불평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 부동산에서도 불평하는 고객이 있으면
아, 기회가 왔다. 저 불평을 제거해 주면 나의 고객이 된다는 생각에 부동산에 접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QR코드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시간 되시면 이 QR코드 눌러서 광고, 90년대 광고하고 2015년 광고에 대해 나왔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QR코드 우리 네오비에서 교육받을 때 QR코드 만드는 법을 하시니까 이런 걸 보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원포인트 레슨이나 이런 거 하시면 QR코드로 만들어서 고객한테도 보내고, 그러면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영상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7장 모델링 습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인문학의 출발은 내가 누구인가부터 출발한다고 그랬고요. 나만의 기준. 여기서 이제 고난에 대한 의미 부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어떤 힘든 시간,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직원이 이제 사무실을 옮겨야 되는데 보이스 피싱을 당했는데, 그때 보통이면 책임 추궁이나 이런 걸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담담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되게 놀랬고요. 이 순간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고난이 오면 뭔가 나한테 가르침을 주려고 오는가 보다 해서 그거를, 고난을 의미를 다르게 준다는 거, 이게 굉장히 저한테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나 하면 떠오르는 거, 그러니까 본인 하면 떠오르는 거, MC 하면 뭐 유재석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나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 해서 사진을 올렸는데 독서하는 싸입니다. 8장은 독학 습관이고요. 페이지 246페이지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 겸손, 호기심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입니다. 이 똑같은 영화를 보고, 올드보이라는 영화를 보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내가 틀린 질문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앞으로 많이 쓸 것 같은 프로그램이 무엇일까. 남들보다 잘할 수 없다면 남과 다른 것을 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나와 있고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사색해야만 하고, 써지지 않는 글을 위해 공부를 해야만 하고,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좋은 그릇에 담기 위해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라는 습관이 되게 좋고, 여러분도 여기 이제 글쓰기 과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1일 1 글쓰기 훈련, 그래서 윤수정 작가의 블로그에 가시면 이분은 책을 아주 쉽게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블로그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고요. 9장은 모방 습관입니다. 그래서 모방의 힘, 뭐 잡스도 흉내쟁이였다. 그래서 모방은 좋은 스승은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했고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면 내 주변에 행복한 가정을 두어야 한다. 라이벌이 삶이 내게 준 파트너. 모방하되 나만의 것으로 창조한다. 그래서 모방을 통해서 다시 재창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302페이지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그대 지금 무엇을 극복하고 있는가. 니체가 얘기한 얘기고요. 페이지 310페이지 겸손에 대해서 나왔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평생 배워야 한다는 거죠.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유선 전화기였죠. 근데 누군가는 휴대폰, 갖고 다니는 전화기를 생각해서
만들었죠. 이게 벽돌폰이라고 하는데 또 이거를 잡스는 컴퓨터와 결합해서 스마트폰 이게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전 세계적으로 팔리고 그러면 뭐 돈이라는 건 당연히 따라오겠죠. 남들이하고 같은 거를 다르게 보고 모방해서 새로운 걸 창조한다는 것. 그래서 지금은 결합의 시대니까 이 4차 산업 시대가 100년 만에 오는 기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방해서 새로운 재창조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요. 7세 소년입니다. 라이언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또래 아이들하고 똑같이 장난감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방송하고 1년에 200억 정도 유튜브로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세인데도 그냥 놀면서 200억 벌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도 다 기회가 있으니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 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끌림이라고 사회적 기업인데요. 대학생이 만든 회사입니다. 2016년에 만들어졌는데 내 리아카가 많이 예뻐졌지 해서 그 폐지 줍는 노인분들한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고요. 리아카에다 광고를 하면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 줄 수 있겠다 해서 이 젊은 대학생 친구가 그 리아카를 보고 맨 처음에 이 리아카를 보니까 리아카 무게만 80kg라고 해요. 거기다 폐지까지 실으면 100kg가 넘는 그 무거운 걸 끌고 다니시는 노인들을 보고 리아카부터 무게를 줄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로 제작해서 가벼운 리아카, 그래서 현재는 한 40kg 정도 되고요. 요 폐지를 한 달 내내 주시면 그 주어서 팔면 한 10만 원 정도 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광고를 하고 움직이는 돌아다니는 광고판이니까 한 달에 한 7만 원 정도 그 광고 수익금을 준대요. 그래서 본인이 폐지 줍고 또 광고에서 7만 원이라는 돈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그 인문학에 대한 공부를 하는 친구가 아닐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생각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아직도 이런 좋은 회사를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감동받았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한 편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어떡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제일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인문학도 이렇게 사람을 배우는 학문이니까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또 그런 정답을 찾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좋은 일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